안녕하십니까. 전학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3년 제1회 대기환경기사 최근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게 되면 먼저 1번입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도의 배출가스, 여기서 연도라는 것은 굴뚝입니다. 연도의 배출가스는 22,400 S/m3/h이고 그중 HF가 3000ppm, SIF4가 1500ppm이라고 ppm이 함유되어 있다. 자, 여기서 HF라는 것은 불화수소가 되는 거죠. 플로리나 수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SIF4라는 것은 사불화규소가 되죠. 배출가스를 물에 흡수시켜 규불산으로 회수하고자 할 때, 그러면 물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규불산이라는 것은 H2SiF6를 우리가 규불산이라고 해요. 흡수율을 100%라고 가정하며 흡수율이 100%라는 것은 100%가 제거됐다는 뜻이 되겠죠. 회수할 수 있는 규불산의 양을 kmol/h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이 문제 조건에서 배출가스량이 주어졌죠. 그리고 HF와 SIF4의 농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출가스량과 농도를 계산을 해서 각각의 HF와 SIF4의 양을 계산할 수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는 규불산, 다시 말해서 H2SiF6의 값을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반응식의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HF라는 물질을 SIF4와 반응을 시켰을 때 어떤 물질이 나온다고 그랬죠? 규불산으로 회수한다고 그랬으니까 H2SiF6라는 규불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규불산의 값을 계산하고자 해요. 근데 규불산의 농도, 배출가스량 중에서 규불산의 농도가 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HF와 SIF4의 반응식에 의한 B를 보시게 되면 2대 1대 1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곧 규불산의 값은 사불화규소가 규불산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HF 양을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배출가스량에 HF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3000ppm. 그래서 22,400 S/m3/h라는 가스량에 HF가 3000ppm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ppm의 값은 100만 분율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 자, 또는 퍼센트로 나오게 되면 퍼센트는 100분율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성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pm을 없앨 때, ppm이라는 문자를 없앨 때는 10의 마이너스 6성을 곱하고 퍼센트라는 문자를 없앨 때는 10의 마이너스 2성을 곱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성이라는 것은 ppm의 단위를 없애주기 위한 값이에요. 자, 그리고 HF와 SIF4는 기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1kmol을 기준을 했을 때 질량으로 나타내면 분자량, 최적으로 나타내면 22.4 S/m3 또는 22.4 N/m3이 되는 거죠. 따라서 kmol로 우리가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HF의 1kmol에 해당하는 최적의 값으로 나눠줘요. 그럼 1kmol은 22.4 S/m3이나 N/m3. S는 표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단위를 S/m3 없어지고 ppm이 없어졌죠. 그래서 kmol/h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HF는 3kmol/h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SIF4의 양을 계산하시게 되면 22,400 S/m3/h라는 가스량 중에 지금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죠? 사불화규소가 1500ppm이 포함되어 있어요. ppm의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죠? ppm이 100만 분율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을 곱하게 되면 ppm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SIF4의 1kmol에 해당하는 최적은 22.4 S/m3. 따라서 1.5 kmol/h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H2SiF6라는 규불산의 값을 계산하고자 하죠. 따라서 반응식에서 B가 HF2, SIF4 1, H2SiF6 1. 그래서 2대 1대 1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곧 사불화규소의 양이 뭐가 되는 거죠? 규불산의 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규불산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죠? 사불화규소의 양이 되는 1.5 kmol/h가 규불산의 양이 되니까 정답은 1.5 kmol/h가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에서 입자상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자 흡석관법,
경사마노미터, 피토관, 습식가스미터를 이용을 해서 다음의 값을 얻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시료 채취 흡입가스량이 30리터입니다. 흡습 수분의 질량이 0.60g, 포진 먼지의 질량이 0.25g, 배출가스 밀도가 1.3kg/m의 삼성, 가스미터 흡입가스 온도가 17도씨, 가스미터 게이지압이 13.6mAh죠. 그리고 대기압은 758mAhg, 배출가스 온도는 150도씨, 피토관 계수는 0.8614, 17도씨에서 포화 수증기압은 25.21mAhg, 경사마노미터 액주 이동 거리가 20cm, 경사마노미터 경사각은 30도. 자, 따라서 이 표를 이용을 해서 먼저 1번에 보시면 피토관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유속을 계산하시오. 2번, 배출되는 가스 중에서 먼지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먼저 1번에 보시게 되면 피토관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유속을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에서 공부를 한 공정시험 기준에 나와 있는 피토관에서 유속 계산하는 공식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뒷면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피토관에서 유속을 계산하는 식을 보면 피토관 계수 EGH 나누기 R의 루트를 씌운 값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C라는 것은 피토관 계수가 되는 거고 G는 중력가속도, 중력가속도의 값은 얼마죠? 9.8m/s의 제곱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H라는 값이 뭐죠? H가 동압. 구체적인 설명은 뒷면에 있습니다. H는 동압이 되고 단위는 mH2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동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압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동압을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은 이 두 가지예요. 경사마노미터 액주이동 거리와 경사마노미터 경사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동압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 R, R이라는 게 밀도죠.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배출가스의 밀도가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 1.3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표준 상태로 밀도가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온도를 보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밀도라는 것은 현재 상태의 밀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표준 상태로 나와 있고 그리고 온도가 나와 있으면 반드시 밀도에 온도를 보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조건을 보게 되면 밀도가 지금 미터의 삼성이니까 현재 상태죠. 그리고 표준 상태라는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온도를 보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1.3이 표준 상태의 값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값을 계산하면 그렇겠지만 문제에서는 반드시 단서, 표준 상태라는 단서와 단위에 S미터의 삼성이나 N미터의 삼성이 없으면 현재 상태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밀도에 온도를 보정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유속을 계산하기 위해서 동압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동압 H는 경사마노미터의 액주이동 거리를 미리로 계산을 해요. 왜? 동압이 mAh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0cm예요. 그래서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죠? 10을 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cm에 10을 곱해놓은 이유는 센티미터를 미리로 고치기 위해서죠. 그래서 20cm는 200ml를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곱하기 뭐냐면 사인 경사각. 지금 경사각이 30도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20cm 곱하기 10, 그러면 ml로 바뀌었죠? 여기에 사인 30도. 계산기는 여러분들 큐넷에 공시되어 있는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에 보면 사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인의 30을 취하시게 되면 동압이 얼마가 되느냐? 100mAh초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나머지 값을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토관에서 유속을 계산한다고 그랬으니까 C라는 값이 뭐라고 그랬죠? 피토관 계수. 그럼 피토관 계수가 지금 0.8614라는 값이 있어요. 곱하기 EGH, E 곱하기 G. G는 중력가속도이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중력가속도는 9.8m/s의 제곱, 그리고 980cm/s의 제곱. 미터로 나타내면 9.8, 센티미터로 나타내면 980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압 계산했죠? 얼마로 계산했어요? 100mAh초. 나누기 밀도는 1.3kg/m의 삼성. 따라서 루트를 씌우고 계산은 공학용 계산기로 하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한 다음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시면 33.45m/s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피토관주 속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출되는 가스 중에서 먼지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먼지의 농도를 계산했을 때는 우리가 필기시험에서 보시면 공정시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정시험 기준에서 먼지, 입자성 물질 중에 먼지는 반드시 근가스량을 기준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섭가스량을 기준을 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가스량을 기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상태의 근조가스량 분의 포집된 먼지의 양, 그래서 단위를 환산하시면 돼요. 따라서 먼지 농도의 단위가 지금 mg/s/m의 삼성으로 계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mg이라는 게 뭐냐면 포집된 먼지의 양이에요. 그럼 포집된 먼지의 양이라는 것은 문제 조건에서 포집된 먼지의 양이 안 주어지고 포집 전후, 여과지의 포집 전후의 질량으로 주어졌으면 포집 후에서 포집 전의 값을 빼주면 포집된 먼지 농도가 나오겠죠. 지금 문제처럼 포집된 먼지의 농도가 주어져 있으면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S/m의 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조가스량을 표준 상태로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 농도를 mg/s/m의 삼성으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s/m의 삼성은 표준 상태니까 문제 조건에서 근조가스량이 표준 상태로 나와 있지 않으면 현재 상태의 근조가스량은 온도와 압력을 보정을 해서 반드시 표준 상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근조가스량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먼저 표준 상태로 환산하는 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 값이 뭐냐면 현재 상태예요. 현재 상태. 1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현재 상태가 대각선으로 오면 현재가 아래쪽에 오는 거죠. 그럼 분자에는 뭐가 가는 거죠? 표준. 표준은 0도씨니까 보정을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압력이 또 반대로 현재가 위로 가고 표준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73 나누기 273 플러스 T도씨, 현재 상태의 온도. 그리고 절대 온도라는 것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마이너스 포화수증기압. 자, 대기압과 게이지압에서 포화수증기압을 빼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습식가스미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습식가스미터는 대기압과 게이지압과 포화수증기압을 다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이용을 해야 되고, 반면에 근식가스미터가 나오게 되면 대기압과 게이지압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용을 하죠. 그리고 나누기 760mHg, 이 값은 표준 상태의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이 뭐냐면 절대압력입니다. 절대압력. 자, 따라서 가스량, 현재 상태의 가스량이 얼마로 줬죠? 표에서 36대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몇 도씨 상태에서? 17도씨 상태에서. 그래서 현재 온도가 17도씨, 대기압은 758mHg로 주어졌죠? 그리고 게이지압은 13.6mH2로 줬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은 단위가 mHg이기 때문에 mH2를 mHg로 고쳐요. 그러면 mHg를 mH2로 환산했을 때 얼마를 이용을 하고 mH2를 mHg로 바꿀 때, 그래서 이 값은 여러분들이 수온주를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수온주의 비중을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수온주의 비중은 mH2의 표준 상태가 표준 값이 1332죠. 반면에 mHg의 표준 값이 760이에요. 그래서 수온주의 비중은 1332mH2에서 760mHg의 값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되죠? 13.6이 나오죠. 그래서 이 13.6이라는 비중의 값은 mH2와 mHg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mHg를 mH2로 전환을 했을 때는 곱하기 13.6을 해주시면 되고, 반면에 mH2를 mHg로 전환했을 때는 나누기 13.6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mH2를 mHg로 바꾸죠. 그래서 얼마를 나눠주느냐면 13.6을 나눠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포화수증기압 25.21mHg 17도씨 상태에서 포화수증기압을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나누기 760mHg를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27.2674L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과정은 소수점 5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정답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에 가깝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간과정은 소수점 5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 가스량이 지금 27.2674리터가 됐어요. 그리고 포집된 먼지 농도가 0.25g이죠. 따라서 g을 mg으로 환산을 시켜야 되고 리터를 S미터의 삼성으로 환산을 해야 돼요. 따라서 g을 m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했고 그리고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환산하려고 하면 얼마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10의 6승을 곱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반올림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9168.46mg/S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피토관에서 유속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밀도의 온도를 보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먼지 농도를 계산했을 때는 건조가스량을 사용을 하느냐 습가스량을 사용하느냐가 아주 핵심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먼지 농도가 3g/m의 삼성이고 유량이 55,000m의 삼성파워인 배출가스를 집진장치를 이용해서 배출되는 먼지를 하루에 65kg 이하로 처리할 때 집진 효율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진기를 기준을 하게 되면 자, 입구로 들어가는 입구의 농도가 3g/m의 삼성이에요. 자, 그리고 입구의 가스량이 55,000m의 삼성 per hour. 자, 그리고 출구로 나가는 총량이 지금 얼마냐 하면 65kg/m의 삼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단위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입구의 농도를 이 두 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총량 단위, 다시 말해서 킬로그램, 여기서 킬로그램 per day라는 총량의 단위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총량의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는 g을 킬로그램으로 고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나요? 10의 3승을 곱하면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hour를 여러분들이 day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을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출구의 총량은 얼마죠? 65kg per day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값을 보면 입구의 농도, g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보정을 해줬죠. 자, 그리고 hour를 day로 환산하기 위해서 24시간을 곱해줬어요. 그러면 입구의 총량이 kg per day가 되겠죠. 그리고 출구의 총량이 65kg per day예요. 그래서 전체 1에서 빼주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죠? 효율. 그리고 1에서 빼는 것을 생략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 값을 생략하게 되면 통과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퍼센트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곱하기 100을 하지 않으면 퍼센트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분율로 값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거 효율은 98.36%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출구의 양을 총량으로 주어졌을 때 입구의 값을 총량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농도와 가스량을 이용을 해서 총량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데 출구의 단위와 동일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10개의 여과 100을 사용해서 여과 집진장치에서 입구의 먼지 농도가 12g/S미터의 삼성, 집진율은 98%였다. 가동 중에 한 개의 100에 구멍이 생겨 처리 가스량의 18%가 그대로 통과한다면 출구의 먼지 농도를 계산하시오. 여기서 출구의 먼지 농도를 g/S미터의 삼성으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구의 먼지 농도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상시 통과되는 먼지 농도, 출구가 통과되는 값이니까, 그리고 비정상시 통과되는 먼지 농도 두 가지를 계산해서 더해 주시면 돼요. 자, 정상시라는 것은 뭐냐면 집진이 되는 상태에서 통과되는 먼지 농도죠. 반면에 비정상시라는 것은 집진과 관계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입구의 먼지 농도가 얼마죠? 12g/S미터의 삼성이에요. 자, 이 중에서 집진이 되는 값이 얼마죠? 98%. 그래서 집진이 98%니까 통과되는 값은 1-0.98이에요. 자, 그런데
비정상 상태에서 백에 구멍이 생겨서 얼마가 그대로 빠져나간다고 그랬느냐 하면 18%가 그대로 빠져나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0.18을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8%가 그대로 빠져나가니까 1-0.18만큼은 정상적으로 포집이 되는 상태에서 배출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반면에 비정상적으로 통과되는 먼지 농도는 농도 12g/m의 삼성이 있잖아요. 이 12g/m의 삼성의 몇 %가? 18%가 그대로 배출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집되는 값을 보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통과됐을 때는 12g/m의 삼성의 농도에 곱하기 0.18, 18%가 그대로 통과되니까. 반면에 정상시 통과되는 것은 효율을 보정을 해야 되니까 통과되는 값은 1- 효율이잖아요. 그래서 1-0.98. 그리고 18%가 그대로 통과되니까 1-0.18은 집진이 되면서 통과되는 값. 따라서 정상시와 비정상시에 통과되는 먼지 농도를 계산을 해서 더해 주시면 2.36g/s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을 보시면 도시가스 1S미터의 삼성의 함량은 CO, 일산화탄소 0.05S미터의 삼성, CH4, 메탄이죠. 메탄 또는 메테인이라고 합니다. 0.25S미터의 삼성, C2H4, 0.05S미터의 삼성, C3H6, 0.08S미터의 삼성, O2, 0.01S미터의 삼성, CO2, 0.2S미터의 삼성, N2, 0.16S미터의 삼성이었다.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탄화수소는 모두 CO2와 H2O가 생성되며 질소는 일산화질소로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먼저 CO는 가연 성분이죠. CO에 산소를 한 개를 더해줘요. 그죠? 그러면 산소는 O2로 존재하니까 한 개가 되려고 하면 2분의 1 O2 또는 0.5 O2를 해서 CO2를 만듭니다. 그리고 CH4는 산소가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CO2와 H2O 두 개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C2H4는 산소를 3개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CO2 2개, H2O 2개, 그리고 C3H6는 산소가 4.5개 필요하고, CO2는 3개, H2O는 3개를 배출하죠. 그리고 N2는 NO로 배출한다고 그랬으니까 N2 플러스 O2는 2NO 이렇게 해서 값을 계산하면 되고, 그리고 연료 중에 산소. 그럼 여기서 반응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CH4를 연소를 시킨다고 그러면 연소는 산소하고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C가 O하고 결합하면 CO2, H가 O하고 결합하면 H2O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탄소의 개수를 CO2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H의 개수를 H2 앞에, 여기는 H2 2개짜리니까 2분의 4는 2. 그리고 반대로 산소는 2개, 여기 1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합이 4개죠. 자, 4개가 이렇게 와요. 그럼 2분의 4는 얼마죠? 2. 연료는 1.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C3H6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O2는 C하고 O하고 만나면 CO2, H와 만나면 H2O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탄소의 개수가 CO2 앞에 옵니다. H의 개수가 H2O 앞에 오겠죠. 여기 H2 2개짜리니까 2분의 6은 3, 산소 계산합니다. 2개짜리가 3개, 6개, 1개짜리가 3개, 몇 개죠? 9개. 그럼 이렇게 와요. 따라서 2분의 9는 산소가 2개짜리니까 2분의 9는 4.5.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을 계산했을 때는 가연 성분 연소 시에 필요한 산소량에서 연료 중에 있는 산소량을 뺀 다음에 최적비,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0.2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연 성분에서 필요한 산소량이라는 것은 이 값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계산하죠. 0.5 곱하기 0.05, 2 곱하기 0.25, 3 곱하기 0.05, 4.5 곱하기 0.08, 그리고 1 곱하기 0.16을 다 더해줘요. 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연료 중에 산소량을 빼줘요. 0.01. 그리고 지금 S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최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로 계산되는 것은 S미터의 삼성 + S미터의 삼성이 되니까 최적비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최적비라는 것은 공기 중의 산소의 최적비가 21%니까 0.1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5.64 S미터의 삼성포, S미터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 5번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연소 반응식을 완성을 해서 산소의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인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C, 탄소죠. 탄소가 85%, H, 수소가 5%, O, 산소가 6%, S, 황이 2%, 회분이 2%로 구성된 석탄을 시간당 500kg씩 보일러에 넣고 공기비 1.3으로 완전연소시켰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공기비가 1.3이라는 것은 과잉 공기량이 30%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1번 건조연소 가스 중에서 SO2의 농도를 ppm으로 계산하시오. 이번에 보일러를 하루 동안 가동 시 필요한 공기량을 S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시오. 여기서 S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라는 것은 최적으로 계산하라는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먼저 여러분들이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아황산가스의 농도라는 것은 가스량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아황산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가스량은 건조연소 가스량을 기준을 해요. 따라서 건조연소 가스량인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 공기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공기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공기비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 가스량, 공기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론 가스량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건조연소 가스량 중에서 공기비가 주어졌다는 것은 공기비를 사용을 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공기비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가 되니까 실제 건연소 가스량, GD를 기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GD분의 우리가 아황산 가스량은 최적으로 S가 연소를 하게 되면 SO2라는 아황산 가스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32kg의 S가 연소했을 때 발생되는 SO2는 22.4S미터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SO2량은 32kg 분의 22.4S미터의 삼성, S에 대한 거. 그래서 계산하시면 0.7S가 되고 단위가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GD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GD 구하는 공식 중에서 간단하면서 가장 정확한 식이 지금 교재에 있는 식입니다. Ma0-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 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식으로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M이라는 공기비는 1.3으로 주어졌어요. 그럼 A0라는 이론 공기량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A0라는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왜? 가스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스량은 공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론 공기량은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서 항상 구한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이론 공기량 A0는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0 플러스 3.33 S. 그럼 여기에서 C라는 것은 탄소의 함량 85%, H라는 것은 수소의 함량 5%, 그리고 O라는 것은 산소의 함량 6%, 그리고 S라는 것은 황의 함량 2%.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8.7566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중간 과정은 되도록이면 소수점 5제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4제자리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최종 정답의 오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꼭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공기비가 1.3이에요. 그래서 이론 실제 건연소 가스량 GD를 계산합니다. 자, M이라는 값은 1.4, A0 8.7566 S미터의 삼성 per kg 마이너스 5.6H, H는 수소의 함량이니까 5%를 대입하시면 돼요. 플러스 0.75, O는 산소의 함량 6%죠. 그래서 0.06을 대입을 하시면 11.1456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나왔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실제 건연소 가스량을 이렇게 대입을 하죠. GD 자리 대입하고, 그리고 아황산 가스량이 0.7S라고 그랬잖아요. S가 2%가 되니까 0.7S, 0.02. 따라서 단위가 보면 단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ppm으로 계산하니까 ppm은 100만 분율이죠. 그래서 단위를 없앨 때는 100만 분율을 곱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하면 돼요. 반대로 생성시킬 때는 역수로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의 6승을 곱하시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1256.10 ppm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보일러를 하루 동안 가동 시 필요한 공기량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공기량을 계산을 하는데 공기비가 있어요. 그죠? 이론 공기량 계산했어요. 그리고 공기량의 단위가 하루 동안
S 미터의 삼성 per hour. 하루 동안이니까 S 미터의 삼성 per day예요. 그러면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을 하면 실제 공기량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여기에 하루당이라고 그랬으니까 뭐를 사용한 값? 연료를 사용한 값. 하루 동안 사용한 연료량을 세 가지로 곱해서 단위를 환산해주면 필요한 공기량이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필요한 공기량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공기비 1.3 곱하기 이론 공기량 8.7566 S미터의 삼성 per kg.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실제 공기량이 되는 거예요. 자, 실제 공기량의 단위가 S미터의 삼성 per kg이죠. 자, 시간당 500kg의 연료를 썼어요. 그래서 이 시간당을 day, 하루당으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을 보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필요한 공기량을 S미터의 삼성 per day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에 보시면 NO가 224ppm, NO2가 22.4ppm을 함유한 배기가스 10만 N미터의 삼성 파워를 NH3에 의한 선택적 접촉 환원법으로 처리할 경우 NOx를 제거하기 위한 NH3의 이론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N미터의 삼성이나 S미터의 삼성은 동일한 용어죠. 표준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NO나 NO2를 환원제가 되는 NH3로 반응을 시켜서 N2와 H2로 만들어내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개수를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개수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NO를 NH3라는 환원제로 처리를 하게 되면 N2와 H2가 나오는 거예요. NO2도 마찬가지예요. NO2를 NH3라는 환원제로 접촉시켜서 처리하면 N2와 H2로 나오는 거죠. 실기는 여러분들이 반응식이 있으면 반응식이 우리가 계산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응식이 정확해야지 정답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개수를 외워주세요. 어떻게 외우느냐? 6, 4, 5, 6, 6, 8, 7, 12. 그래서 개수를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세요. 자, 그러면 NO를 제거하기 위해서 NH3가 얼마만큼 필요하냐? 그럼 NO는 기체니까 최적은 개수 곱하기 22.4 N미터의 삼성. 그래서 6개니까 6 곱하기 22.4 N미터의 삼성. 그리고 NH3는 지금 kg per hour 질량으로 계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분자량. NH3의 분자량은 N의 원자량이 14, H의 원자량이 1자리가 3개, 그래서 17이 되죠. 따라서 4 곱하기 17kg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스량 10만 N미터의 삼성 per hour 중에서 NO의 농도가 224ppm. 자, ppm은 100만 분율.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서 ppm의 단위를 없애죠. 따라서 x1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x1의 값은 11.3333 kg 파워. NO2도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NO2 6개니까 6 곱하기 22.4 N미터의 삼성, NH3 8개니까 8 곱하기 17kg. 그러면 NO2는 10만 N미터의 삼성 per hour 중에서 22.4ppm 포함되어 있죠. 자, ppm을 없애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NH3, X2. 따라서 X2를 계산하시게 되면 2.2667kg per hour예요. 그래서 NO와 NO2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NH3의 양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X1과 X2를 다 더하죠. 따라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계산해 주시면 13.60kg per hour라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7번에서는 가장 핵심이 반응식이니까 이 반응식을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다른 문제도 잘 나오겠지만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 8번 기체 연료 CXHY 1몰을 이론 공기량으로 완전히 연소시켰을 경우에 이론 섭연소 가스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완전 연소 반응식을 만들어요. 따라서 CXHY 플러스 O2는 CO2 플러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반응식을 나타냈을 때 CXHY 플러스 O2는 CO2 플러스 H2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C 뒤에 있는 값이 CO2 앞에 옵니다. 자 그리고 H 뒤에 있는 값이 H2 앞에 오죠. 2개짜리니까 2분의 Y.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산소는 X 플러스
x 플러스 여기는 2개짜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4분의 y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왜? 여기는 O2잖아요. O2. 그래서 여기서 x가 2개. 2x. 그리고 여기서는 산소가 y 나누기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O2가 되니까 2로 나눠줘요. 그럼 여기서 x는 2로 나눠주면 2x에서 2로 나눠주면 x가 되는 거고 y 나누기 2에서 2로 나눠주면 y 나누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식이 완결됐어요. 여기서 GOW라는 것은 이론 소변소 가스량이라는 것은 기체입니다. 1-0.21 A0 플러스 CO2량 플러스 H2량이에요. 그러면 1-0.21 A0 우리가 이론 산소량이라는 이론 공기량이라는 것은 최적으로 이론 산소량의 값에서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체적비 얼마죠? 0.21을 나눠주시면 돼요. 플러스 CO2량 X, H2O량 Y 나누기 2.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정리하시면 4.76X 플러스 1.44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유효 굴뚝의 높이가 70m이며 H2S 가스가 80g/s의 속도로 배출되고 있다. 이날 풍속은 10m/s, 지면에 있는 오염원으로부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500m 떨어진 연기의 중심선상 지표면에서의 H2S 농도를 계산을 하고 H2S의 대기 중의 냄새 한계 농도가 0.47 ppb라고 할 때 이 농도 값이 냄새가 감지되는지의 여부를 비교해서 판단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지표면의 H2S 농도를 계산하시오. 냄새가 감지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시오. 그러면 가우시안 확산식을 이용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문제 단서에서. 그리고 가우시안 확산식에 들어가는 단서 중에서 시그마 Y 수평 방향의 표준 편차는 36m, 시그마 G 수직 방향의 표준 편차는 18.5m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가장 핵심은 가우시안 확산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필기서도 워낙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가우시안 확산식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Q 나누기 파이 시그마 Y 시그마 G U EXP EXP라는 것은 자연대수 EX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산기에 EX와 동일해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G분의 H의 제곱으로 계산하죠. 그럼 Q라는 것은 뭐냐면 가스의 배출량이에요. 그럼 지금 H2S가 얼마만큼 배출이 되느냐 하면 80g/s로 배출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H2S의 농도의 단위가 마이크로그램이죠. 따라서 배출되는 값이 80g/s니까 gram을 마이크로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느냐? 10의 6승이죠. g과 마이크로그램의 차이가 10의 6승 차이 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누기 파이는 계산기에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그마 Y, 시그마 G. 시그마 Y는 36m, 시그마 G는 18.5m예요. 그리고 유속이 지금 얼마죠? 풍속이 얼마죠? 10m/s. 그리고 시그마 G 18.5m, 유효 굴뚝 높이가 70m.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2.98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농도를 계산했을 때는 가스의 배출량의 질량 단위를 농도의 질량 단위와 일치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냄새가 감지되느냐 감지되지 않느냐를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감지 여부를 판단을 했을 때 지금 감지 여부를 판단했을 때 얼마의 값이 되느냐 하면 대기 중에 냄새 한계의 냄새 농도가 0.47 ppb예요. 그래서 0.47 ppb보다 작으면 냄새가 감지되지 않을 것이고 0.47 ppb보다 크면 냄새가 감지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된 H2S의 농도를 여러분들 ppb의 단위, ppb라는 것은 마이크로리터 per S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ppb의 단위로 먼저 환산을 시켜서 감지 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ppb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리터 per S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산된 농도 2.98 마이크로그램 per S미터의 삼성에서 마이크로그램을 마이크로리터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H2S 1몰을 기준했을 때 H2S 1몰을 기준했을 때 질량은 분자량이죠. 분자량은 34. 그때의 최적은 22.4. 그러면 34의 단위, 분자량의 단위를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내면 최적 22.4의 단위는
마이크로리터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4 마이크로그램 분의 22.4 마이크로리터를 보정을 해줘서 마이크로그램은 없어요. 그럼 나타난 단위가 마이크로리터 per S미터의 삼성이죠. 그 마이크로리터 per S미터의 삼성이 뭐의 단위가 되느냐면 ppb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ppb로 계산하니까 1.96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냄새 한계 농도가 얼마였죠? 0.47 ppb였어요. 그러면 0.47 ppb를 초과하고 있죠. 그래서 냄새가 감지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우시안 확산식의 농도를 계산을 하고 계산된 농도를 ppb로 전환을 해서 냄새가 감지되는지 감지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해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확산계수 CY가 0.07, CG가 0.05, Y는 수평 방향, G는 수직 방향이 되는 거죠. 대기 안정도 상수가 0.25이고 굴뚝의 유효 굴뚝 높이가 150m인 경우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스틴의 확산식을 이용하시오. 1번, 최대 지표 농도를 2분의 1로 줄이기 위해서 높여야 할 굴뚝의 높이를 계산하시오. 2번, 최대 착지 거리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최대 지표 농도를 Cmax, 최대 착지 거리를 Xmax라고 그러죠. 그래서 Cmax 공식과 Xmax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최대 지표 농도라는 Cmax 공식은 EQ 나누기 파이 EUH의 제곱, CG 나누기 CY, Q는 배출가스량, E는 자연대수 2.7이죠. U는 풍속, H는 유효 굴뚝 높이, CG는 수직 방향의 확산계수, CY는 수직 방향의 확산계수예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좀 여러분들이 농도를 2분의 1로 줄이기 위해서 높여야 할 굴뚝의 높이, 다시 말해서 농도와 높이의 상관관계예요. 그러면 Cmax와 뭐죠? 높이, 유효 굴뚝 높이니까 H이죠. 따라서 Cmax와 유효 굴뚝 높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Cmax는 유효 굴뚝 높이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Cmax가 지금 얼마죠? 2분의 1로 줄이려고 해요. 그럼 유효 굴뚝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 따라서 유효 굴뚝 높이를 정리해서 나타내면 1.4142배가 나왔어요. 그럼 높이를 계산해요. 그럼 지금 유효 굴뚝 높이가 지금 얼마죠? 문제에서 주어지는 유효 굴뚝 높이가 150m. 그럼 150m에 몇 배? 1.4142배를 곱해요. 그럼 얼마가 나왔죠? 212.13m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150m의 높이보다 얼마를 더 높여야 되죠? 그러면 212.13m에서 150m를 빼면 62.13m를 더 높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Xmax. Xmax라는 것은 최대 착지 거리입니다. 따라서 Xmax라는 것은 유효 굴뚝 높이 나누기 CG 수직 방향의 확산계수의 E 나누기 E-N.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대기 안정도 상수가 되고 대기 안정도 상수는 얼마로 주어졌죠? 지금 문제 조건에서 대기 안정도 상수는 0.25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유효 굴뚝 높이가 지금 얼마냐면 150m, 그리고 수직 확산 계수가 0.05, 그리고 대기 안정도 상수가 0.25. 따라서 계산하시면 Xmax는 9415.71m죠. 그래서 10번 문제도 마찬가지 Cmax와 Xmax의 공식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죠. 그래서 공식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느 굴뚝의 평균 배출가스 온도가 250도씨에서 150도씨로 변했을 때 통풍력은 처음에 몇 %로 감소되는지 계산하시오. 단 대기 온도는 20도씨, 공기 및 가스 밀도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통풍력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355가 들어가 있는 식을 무조건 사용하시면 다 풀 수 있으니까 이 공식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통풍력 G는 355 곱하기 H 곱하기 H는 굴뚝의 높이입니다. 273 플러스 TA, TA는 대기온도 분의 1 마이너스 273 플러스 TG 분의 1, TG는 가스의 온도죠. 자, 여기서 이 조건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통풍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굴뚝이 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빠져나가는 힘을 통풍력 G라고 그러죠. 그럼 이 통풍력 G에 관계 있는 게 뭐냐 하면 굴뚝의 실제 높이, 그리고 가스의 온도, 그리고 대기 온도. 따라서 가스의 온도와 대기 온도와 굴뚝의 높이를 이용해서 통풍력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조건에서는 뭐의 변화가 있느냐 하면 가스의 온도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대기 온도는 어때요? 대기 온도는 20도씨로 동일해요. 그래서 가스의 온도가 변화됐을 때 통풍력은 어떻게 변화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통풍력분의 두 번째 통풍력. 첫 번째 통풍력과 두 번째 통풍력의 차이는 뭐냐면 가스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분모의 첫 번째 가스의 온도, 분자의 변화된 가스 온도. 그래서 TG1에 250도, TG2에 150도.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355 곱하기 H는 여러분들 약분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나머지는 반드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69.88%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에 보시게 되면 파장이 5240 옹거스트럼인 빗속에서 밀도가 0.85g/cm의 삼성이고 직경이 0.8 마이크로미터인 기름 방울인 분산 면적비 K가 4.1이고 먼지의 농도가 0.3mg/m의 삼성일 때 가시거리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가시거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산 공식이. 반드시 세 가지 계산 공식과 예제 문제, 교재에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두 번째 가시거리 구하는 공식인데 지금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가시거리 범위는 5.2 곱하기 로 곱하기 R 나누기 K 곱하기 C. 여기서 로라는 것은 밀도, R이라는 것은 반경, K는 면적비, 상수죠. C는 농도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핵심이 되는 게 먼지의 농도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C라는 먼지의 농도가 반드시 g/cm의 삼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g/m의 삼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은 g/m의 삼성입니다. 꼭 숙지를 하세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mg/m의 삼성이니까 g/m의 삼성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넣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5.2 곱하기 로가 밀도입니다. 지금 밀도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0.85 g/cm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0.85 g/cm의 삼성 곱하기 반경, 지금 직경이 0.8 마이크로미터니까 반경은 2로 나눠주면 0.4 마이크로미터 나누기 분산 면적비가 4.1 곱하기 농도가 0.3mg/m의 삼성이니까 이해하겠죠? 반드시 g으로 고쳐서 대입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따라서 mg/m의 삼성을 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죠? 10의 마이너스 3성. 따라서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을 하면 mg이 g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먼지의 아니죠. 여기서 지금 먼지의 밀도는 g/cm의 삼성이 맞아요. 먼지의 농도 단위입니다. 먼지의 농도 단위가 g/m의 삼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세요. 밀도 단위는 고칠 필요 없어요. 고치지 마시고 그대로 g/cm의 삼성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먼지의 농도가 어떤 단위로 나와 있든지 g/m의 삼성의 단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하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하면 1437.40m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고 지금 12번은 단위가 여러분들이 환산해서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개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개수들에 의해서 단위를 환산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g/cm의 삼성, 그리고 반경의 단위는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농도의 단위는 g/m의 삼성으로 대입해야지 답이 나오는 문제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에탄 1몰을 완전연소 시 엔탈피 변화량은 다음과 같을 때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자, 에탄이 C2H6죠. C2H6의 엔탈피의 값이 얼마죠, 지금? 마이너스 20.24 킬로칼로리 per 몰. CO2는 발생되는 물질이 CO2와 H2O죠. 마이너스 94.05, H2O는 마이너스 57.8 킬로칼로리 per 몰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에탄을 완전연소를 시켜봐야 됩니다. 자, C2H6를
완전 연소를 시킨다는 것은 산소하고 결합시켜주는 거죠. C가 O하고 만나면 CO2, H가 O하고 만나면 H2가 돼요. 따라서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오죠. 두 개니까 2분의 6은 3. 자, 그리고 산소가 2개짜리가 2개, 4개, 1개짜리가 3개. 그럼 몇 개죠? 7개. 자, 산소가 2개짜리니까 2분의 7은 3.5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열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이 값이 뭐냐 하면 생성물이에요. 그리고 이 값이 뭐냐 하면 반응물이에요. 그래서 생성물의 엔탈피 값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값을 빼주시면 돼요. 여기서 산소는 엔탈피 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생성물 CO2의 값이 마이너스 94.05kcal per 몰이 몇 개? 2개. 그래서 마이너스 94.05 곱하기 2 플러스 H2O는 마이너스 57.8 몇 개? 3개. 자, 마이너스 전체 마이너스 에탄은 마이너스 20.24 kcal per 몰 몇 개? 1개. 산소는 제로.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41.26 kcal per 몰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정답에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어요? kcal per kg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몰을 kg으로 전환을 해요. 그러면 몰을 kg으로 여러분들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에탄 C2H6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질량은 분자량이 되는 거죠. 분자량이 지금 얼마죠? 탄소 12짜리가 2개, 수소 1짜리가 6개. 그래서 30일. 질량은 30g. 그때의 최적은 22.4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몰을 kg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g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30g으로 계산을 해줬어요. 그럼 몰이 이렇게 없어지죠. 그리고 gram을 k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kg은 10의 3성 g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정을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1,375.33 kcal per k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반응물의 값에서 생성물의 값을 빼준 다음에 단위를 환산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기체 1몰을 기준했을 때 질량은 분자량, 최적은 22.4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보기의 오염물질 중에서 오존층 파괴지수가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로 나열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팁에 보시게 되면 오존층 파괴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존층 파괴지수를 기준을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5번 전기집진장치 내에 입자 집진에 작용하는 전기력 4가지. 자, 전기력 4가지는 자주 시험에 나왔는데 첫 번째는 대전 입자의 하진에 의한 쿨록력, 그리고 전개 강도의 힘, 전기풍에 의한 힘, 입자 간의 흡입력.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에 보시게 되면 집진장치 2대가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총괄 집진 효율을 효율 1, 효율 2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입구 농도가 C1이 되겠죠. 출구 농도가 뭐가 되는 거죠? C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장치의 효율, 두 번째 장치의 효율. 그래서 총합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장치의 통과율, 그리고 두 번째 장치의 통과율을 곱해서 1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효율은 1 효율 1 곱하기 1 효율 2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여기에서 우리가 농도로 나타내게 되면 토탈 효율은 1 C1분의 C3 곱하기 100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총합 효율, 효율 T와 효율 1과 효율 2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에 답란처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는 새롭게 출제됐던 문제죠. 다음 물질의 구조식을 그리시오. 자, 1번 2378 TCDD, 2번 2378 TCDF,
3번에 PCB, 2378TCDD라는 것은 다이옥신, 테트라 클로로 디벤조 다이옥신. 반면 2378TCDF라는 것은 퓨란유죠. 테트라 클로로 디벤조 퓨란. 그리고 PCB라는 것은 유기염소계 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벤젠고리, 벤젠이 흙게 생긴 게 벤젠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탄소예요. 그래서 C가 6개, H가 6개가 벤젠입니다. 그래서 벤젠이 전부 다 2개씩 달려가 있어요. 2개씩 달려서 고리를 2개를 연결해 있는 거는 PCB예요. 근데 그 TCDD와 TCDF는 연결을 했는데 산소가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1개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TCDF가 되죠. 그리고 산소가 2개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TCDD가 된다는 거.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벤젠이 2개가 있는데 그 벤젠고리를 연결을 해놨으면 PCB. 그래서 연결을 해놨는데 산소 1개로 연결되어 있으면 TCDF, 산소 2개로 연결되어 있으면 TCDD, 다이옥신, 퓨란유, 유기염소계 화합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벤젠고리에서는 염소 2개, 수소 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염소 2개, 수소 2개, 염소 2개, 수소 2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PCB부터 생각을 해주시면 구조식을 그리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각각의 차이점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검출기 중에서 전자포역 검출기 ECD를 이야기하겠죠. 원리를 쓰시오 돼 있어요. 그래서 원리는 암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선 물질인 Ni63 혹은 삼중수소로부터 방출되는 베타선이 운반기체를 전류해서 이로 인해서 전자포역 검출기 셀에 전자구름이 생성되어 일정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러한 전자포역 검출기 셀에 전자친화의 큰 화합물이 들어오면 셀에 있던 전자가 포획되어서 이로 인해 전류가 감소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주 검출 대상 물질은 유기할로겐 화합물, 나이트로 화합물, 유기금속 화합물이 주된 우리가 검출 대상 물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본 문제들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재편성을 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게 되면 문제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복원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험을 쳐서 문제를 복원을 하게 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이 있어요. kwe7002@한메일넷으로 보내주시면 수험서를 만들고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